여러분,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세요. 건강을 잃고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무 생각 없이 의자에서 바로 일어나지 않으셨습니까? 그 순간 허리에 힘이 안 들어가서 손으로 한 번 더 짚고 몸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까? 이 행동 지금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이 작은 순간 하나가 몇 년 뒤 삶의 형태를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숫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이후 엉덩이 뼈가 한 번 부러지면 10명 중 4명은 1년 안에 혼자 생활을 못하게 됩니다. 이건 극단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병원에서 매일 반복되는 결과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분들 대부분이 넘어지기 전까지 자신을 건강하다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병원에 다닐 이유도 없었고 특별히 아픈 곳도 없었고 그저 나이 들면 이 정도는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뼈는 이상합니다. 아프다고 미리 말하지 않습니다. 경고도 없고 신호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버티는 힘만 사라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툭 하고 무너집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들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집 안에서도 미끄러질까봐 걸음이 조심스러워집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자연스럽게 난간부터 찾게 됩니다. 예전에는 한 손으로 들던 물건을 요즘은 두 손으로 안고 옮깁니다. 이건 조심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몸이 먼저 위험을 감지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최근 1년 사이 키가 조금이라도 줄었다고 느낀 적이 있었습니까? 바지 길이가 묘하게 길어진 느낌, 거울 속에서 자세가 전보다 굽어 보이는 느낌, 이런 변화가 있었다면 그냥 기분 탓은 아닐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그래서 병원도 안 가고 검사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문제는 이 그냥이라는 선택이 몇 년 뒤 큰 차이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뼈가 속으로 조금씩 내려앉고 있어도 아무 통증이 없습니다. 허리가 부러질 듯 아프지도 않고 걷지 못할 정도도 아닙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불편함이 거의 없으니까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미끄러지듯 넘어집니다. 큰 사고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집안에서 잠깐 균형을 잃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한 번으로 생활이 달라집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속도가 느려지고 외출 횟수가 줄고 사람 만나는 일이 부담이 됩니다. 움직임이 줄면 몸은 더 약해집니다. 이 악순환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이 갑자기 생기는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그 전부터 몸은 여러 번 신호를 보냈습니다. 다만 그 신호들이 너무 약했고 너무 일상이었고 너무 익숙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놓칩니다. 이 영상에서는 아직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음식이 필요한지도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도 지금은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넘어지기 전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점, 그리고 넘어지고 나면 되돌릴 수 있는 선택이 거의 없다는 점, 이 차이를 만드는 건 운이 아니라 신호를 알아차렸는지 여부입니다. 아직 겁줄 필요도 없고 지금 당장 뭘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몸에서 느끼는 이 작은 변화들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절대 넘기면 안 됩니다. 아침에 눈 뜨고 몸을 일으킬 때 예전보다 한 박자 더 쉬게 되지 않았습니까? 벌떡 일어나던 동작이 요즘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게 됩니다. 허리가 굳은 느낌, 다리가 잠깐 말을 안 듣는 느낌. 그때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어제 잠자리가 안 좋았나? 이불이 불편했나? 대부분은 이렇게 넘깁니다. 아침에만 그렇고 조금 움직이면 괜찮아지니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패턴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며칠 지나도 비슷하고 한 달이 지나도 비슷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이렇게 반복해서 옵니다. 아침에만 조금 불편하다가 낮에는 괜찮아지고 저녁에는 다시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착각합니다. 아직 괜찮다고.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풀리기까지 예전보다 시간이 더 걸리지 않습니까? 예전엔 세수하고 옷 입으면 바로 움직였는데 요즘은 의자에 한 번 더 앉았다가 출발하게 됩니다. 이게 병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더 쉽게 넘깁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72세, 아침마다
계단 내려가기 전에 잠깐 숨을 고르던 분입니다. 예전엔 한 번에 내려가던 계단을 중간에서 한 번 멈추게 됐습니다. 숨이 찬 건 아니었고 아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안 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 집안에서 가볍게 미끄러졌습니다. 큰 사고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허리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한 사례일까요? 아닙니다. 아주 흔한 흐름입니다. 2단계의 특징은 통증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컨디션 문제로 바꿔서 해석합니다. 이게 가장 흔한 착각입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다. 요즘 덜 움직여서 그렇다. 이렇게 정리해버리면 몸은 더 이상 주의를 받지 못합니다.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짚겠습니다. 이건 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신 몸이 보내는 아주 초기 단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 알아차린 사람과 그냥 넘긴 사람은 나중에 완전히 다른 길로 갑니다. 원인은 아주 단순합니다. 몸을 지탱하는 힘이 예전만 못해졌다는 점, 그리고 그 결과는 움직임이 조금씩 줄어든다는 겁니다. 움직임이 줄면 몸은 더 약해집니다. 이 연결고리가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도 생깁니다. 저녁에 소파에서 일어날 때 허리를 바로 펴지 못합니다. 장 보러 갔다가 예전보다 자주 쉬게 됩니다. 집안에서도 무거운 걸 들기 전에 괜히 망설입니다. 이 모든 게 하루에 한 번씩은 아니어도 일주일에 몇 번씩 반복됩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몸은 이미 한 번 신호를 보낸 겁니다. 다만 소리가 작았을 뿐입니다. 2단계에서 대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조금만 조심하면 된다고. 이 생각이 다음 단계를 부릅니다. 아직 아프지 않으니까, 아직 불편하지 않으니까, 아직 병원 갈 정도는 아니니까. 그러다 한 번의 순간에 상황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이 신호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생활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영상은 진단을 내리기 위한 게 아닙니다. 지금 단계에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엔 비슷하게 넘어질 뻔해도 툭 털고 아무 일 없이 지나갔던 기억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같은 상황에서도 몸이 먼저 겁을 먹습니다. 이 차이가 갑자기 생긴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조금씩 쌓여온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에서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겉으로 보이는 근육이 아닙니다. 속에서 버티는 힘이 조용히 줄어듭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새집 기둥은 조금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오래된 집 기둥은 겉보기엔 멀쩡해도 속이 비어있으면 작은 충격에도 금이 갑니다. 몸도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걸어다니고 일상도 하고 아직 큰 불편은 없습니다. 하지만 속에서 지탱하던 힘이 줄어들면 균형을 잡는 여유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동작인데도 몸이 먼저 조심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동을 안 해서 그렇다고, 살이 빠져서 그렇다고. 물론 그것도 영향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놓치기 쉬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먹는 건 예전과 비슷한데 몸이 쓰는 방식은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조금 부족해도 몸이 알아서 채워서 썼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들어온 만큼 그대로 쓰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게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겉보기엔 비슷한 생활을 해도 속은 점점 허전해집니다. 이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칼슘은 챙겨 먹고 있는데, 하지만 먹는 것과 몸에 남는 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걸 어렵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 오는 날 구멍난 양동이에 물을 붓는 걸 떠올리면 됩니다. 아무리 부어도 아래로 계속 새면 채워지는 느낌이 없습니다. 몸도 비슷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 챙겼는데도 버티는 힘은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겁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아, 그래서였구나. 그럴 수 있겠다. 이 정도 생각만 들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움직이지 않고 자리에 앉은 채로 발바닥에 천천히 힘을 줬다 뺐다 5번만 해보는 겁니다. 시간은 30초도 안 걸립니다. 이건 운동이 아닙니다. 몸에 지금부터 움직인다는 신호를 주는 준비입니다. 이 준비 하나만 있어도 첫 동작에서 몸이 덜 놀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몸이 놀랄수록 균형을 잃기 쉽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고가 큰 움직임이 아니라 첫 동작에서 생깁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침대에서 내려올 때, 신발 신으려고 몸을 숙일 때, 이 짧은 순간들이 가장 취약합니다. 이 나이가 되면 속도를 늦추는 게 약해지는 게 아니라 지키는 선택이 됩니다. 예전처럼 바로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몸이 따라올 시간을 조금만 주면 됩니다. 이걸 알기 전에는 괜히 겁이 납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 왜 예전 같지 않을까? 이해하고 나면 대응이 달라집니다. 무작정 참거나 억지로 버티지 않게 됩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뭘 하나라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어려운 거 말고 오늘 바로 가능한 거 하나만. 다음에서는 그 첫 번째 행동을 딱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겁주지 않고 복잡하지 않게 생활 속에서 바로 바꿀 수 있는 것부터입니다. 가장 먼저 바꿔야 할 행동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힘 들어갈 때 숨을 멈추는 습관. 많은 분들이 이걸 습관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무거운 걸 들 때, 의자에서 일어날 때,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숨을 참고 있습니다. 잠깐이라서 괜찮을 것 같지만 이 짧은 멈춤이 몸에는 꽤 큰 부담이 됩니다. 숨을 멈추면 몸 안에서는 힘이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특히 허리와 골반 쪽이 그 힘을 그대로 받아냅니다. 이 상태에서 균형이 살짝만 틀어져도 몸은 바로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동작인데도 어느 날은 괜찮고 어느 날은 몸이 확 놀랍니다. 여기서 짧은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68세 집안일을 하다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자주 줍던 분입니다. 허리를 숙일 때마다 숨을 참고 이를 꽉 물었습니다. 본인은 힘을 잘 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같은 동작에서 허리가 순간적으로 굳어버렸습니다. 큰 소리가 난 것도 아니고 넘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물건 하나 줍는 게 괜히 겁이 났습니다. 이게 바로 숨을 멈추는 습관이 쌓여서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힘쓸 때 숨부터 멈추는 편입니까? 대부분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바꾸는 방법을 말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 말 것 하나. 힘 들어갈 때 숨을 참지 않습니다. 대신할 것 하나. 힘이 들어가는 순간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몸의 부담을 완전히 바꿉니다. 숨을 내쉬면 몸이 힘을 분산시킬 여유를 가집니다. 허리와 골반에 한꺼번에 쏠리던 힘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같은 동작을 해도 몸이 덜 놀랍니다. 이걸 하루 종일 의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물건 들 때, 몸을 숙일 때, 이 3순간에만 숨을 내쉬는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숫자로 말하면 하루에 10번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10번이 몸에는 아주 크게 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을 더 해야 하나? 근육을 키워야 하나? 그 전에 이 한 가지를 먼저 바꾸는 게 낫습니다. 숨을 멈춘 채로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해도 몸은 계속 긴장 상태에 머뭅니다. 반대로 이 습관 하나만 바꿔도 동작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아무도 이걸 크게 말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너무 기본이라서 너무 당연해 보여서 그런데 실제로는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이 행동은 오늘 바로 지금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기구도 필요 없고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가 궁금해집니다. 움직이는 방식은 바꿨는데 먹는 건 그대로여도 괜찮을까? 여기서 분위기가 한번 확 바뀝니다. 먹는 것 하나로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방식은 조금 바꿨습니다. 숨을 멈추지 않고 힘을 내쉬면서 쓰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몸이 덜 놀란다는 느낌 이미 조금은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위기가 한번 뒤집힙니다. 문제는 뭘 먹느냐보다
언제 어떤 상태로 먹느냐입니다. 먼저 하나만 줄여야 할 게 있습니다. 아침에 차가운 음료를 바로 마시는 습관입니다. 물, 커피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아침에 몸이 아직 덜 깬 상태에서 차가운 게 먼저 들어가면 몸은 순간적으로 움츠러듭니다. 속이 아니라 몸 전체가 한번 긴장합니다. 이 긴장이 어디로 가느냐? 이미 약해진 쪽으로 쏠립니다. 허리, 무릎. 그래서 아침에 몸이 더 뻣뻣하고 움직이기까지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이걸 나이 탓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짧은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70세 아침마다 찬물 한 컵을 꼭 마시던 분입니다. 속이 답답한 건 아니었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유난히 굳어있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움직임이 늘 늦었습니다. 이분이 바꾼 건 딱 하나였습니다. 아침에 차가운 물 대신 따뜻한 국물 3숟갈, 밥 먹기 전 국만 먼저 조금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몸이 풀리는 시간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게 대단한 음식이라서가 아닙니다. 집에 늘 있는 재료였고 새로 산 것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미니 반전 하나 짚겠습니다. 많이 드시는 칼슘 많은 음식보다 이 한 컵의 온기가 몸에는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걸 넣어도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음식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따뜻한 국물, 미역국, 된장국 종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름기 많지 않고 짠맛 강하지 않은 것.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완전히 움직이기 전에, 저녁에 하루 움직임을 마치고 몸이 식기 전에 딱 이 2시간대 중 하나만 선택하면 됩니다. 양도 많을 필요 없습니다. 3숟갈이면 충분합니다. 쿡 한 그릇을 다 먹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몸에 지금부터 쓰기 시작해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정도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속이 먼저 풀리고 몸의 긴장이 한 단계 내려옵니다. 그 상태에서 다음 움직임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차가운 음료는 완전히 끊어야 하느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침만 피하면 됩니다. 점심 이후 몸이 충분히 깬 다음에는 괜찮습니다. 선택지는 하나면 됩니다. 아침에는 차가운 음료 줄이기 대신 따뜻한 국물 3숟갈, 이 2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렇게 단순한데도 몸 반응은 꽤 빠르게 달라집니다. 아침에 몸이 덜 굳고 첫 움직임이 덜 무겁습니다. 이 변화가 쌓이기 시작하면 움직임 자체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제 머릿속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움직이는 방식 하나, 먹는 방식 하나,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다는 느낌. 그럼 이걸 하루 안에서 어떻게 묶으면 좋을지 자연스럽게 궁금해집니다. 다음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딱 기억해야 할 순서와 횟수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잡한 계획 말고 하루 기준으로 정리가 끝나는 방식입니다. 이제 필요한 건 정보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하루를 기준으로 기억해야 할 순서만 딱 묶는 겁니다. 아침과 저녁 2번이면 충분합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눈을 뜨고 바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침대나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발바닥에 힘을 줬다 뺐다 5번만 합니다. 시간으로 치면 30초도 안 됩니다. 그 다음 일어나면서 숨을 멈추지 않습니다. 몸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후, 이 한 번이면 됩니다. 이 2가지가 아침 준비의 전부입니다. 운동도 아니고 스트레칭도 아닙니다. 몸에 지금부터 써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단계입니다. 이 상태에서 아침 식사를 합니다. 여기서 먹는 건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차가운 음료는 아침에만 피하기. 대신 따뜻한 국물 3숟갈. 미역국이든 된장국이든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속이 풀리는 느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게 아침 루틴의 끝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아침은 30초 준비 숨 내쉬기 국물 3숟갈. 이게 전부입니다. 점심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괜히 완벽하게 하려다 지치면 오래 못 갑니다. 하루 중 이미 반은 잘한 겁니다. 이제 저녁입니다. 저녁에는
새로운 걸 추가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했던 걸 한 번 더 정리하는 느낌입니다. 하루 움직임을 마친 상태에서 의자에 앉아 허리를 세우고 숨을 천천히 내쉽니다. 3번. 이것만으로도 몸의 긴장이 눈에 띄게 내려옵니다. 그 다음 저녁 식사 중이나 후에 따뜻한 국물 3숟갈. 아침과 같은 방식입니다. 이걸로 하루가 끝납니다. 이 루틴의 좋은 점은 망가진 날에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몸이 피곤한 날, 외출을 많이 한 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 그럴수록 이 루틴이 더 잘 맞습니다. 왜냐하면 힘을 더 쓰는 게 아니라 힘을 덜 쓰게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한 번만 해도 이미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계속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몸에서 먼저 변화가 옵니다. 아침에 몸이 덜 놀라고 첫 움직임이 덜 무겁습니다. 저녁에는 괜히 허리가 뻐근한 느낌이 조금 줄어듭니다. 이 변화는 하루 이틀에 확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 지나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움직일 때 겁이 덜 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특별한 관리가 아닙니다. 약도 아니고 기구도 아니고 비싼 음식도 아닙니다. 생활을 조금 덜 거칠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뼈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변화였다는 점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지금 상태를 한번 떠올려 보면 됩니다. 아침에 몸이 바로 움직이는지, 한 박자 쉬어야 하는지,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짚는지 아니면 바로 일어나는지, 계단에서 난간을 먼저 찾는지 그냥 내려가는지, 이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1년 뒤는 크게 달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큰 사고도 없고 큰 통증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 시기를 그냥 보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차이들이 5년이 지나면 분명한 간격이 됩니다. 한쪽은 여전히 자기 생활을 유지하고 다른 한쪽은 움직임을 줄이고 외출을 미루고 몸을 먼저 걱정하게 됩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건 운도 아니고 대단한 관리도 아닙니다. 이미들은 아주 기본적인 선택들입니다. 아침에 바로 벌떡 일어나지 않기, 힘 들어갈 때 숨을 멈추지 않기, 아침에 차가운 음료를 피하고 따뜻한 국물 3숟갈 선택하기. 이걸 매일 완벽하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억나는 날에만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몸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바뀌는 겁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버티는 쪽이 아니라 미리 살피는 쪽으로. 이 영상은 진단을 내리기 위한 게 아닙니다. 지금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혹시라도 불안한 느낌이 계속된다면 그때는 검사로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괜히 참고 버티는 게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뼈는 아플 때 알려주지 않습니다. 둘째, 작은 습관이 몇 년 뒤 결과를 만듭니다. 셋째, 지금 선택이 앞으로 5년을 좌우합니다. 이 내용은 한번 듣고 끝낼 이야기가 아닙니다. 몸이 불안한 날, 움직임이 조심스러워진 날 다시 들으면 기억이 바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저장해 두는 게 좋습니다. 필요한 날에 다시 꺼내 들을 수 있게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공유해도 좋습니다. 걱정시키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 지키기 위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5년을 버티는 이야기입니다.